예성의 질문 기회를 받아서 준비 안 됐는데 저는 김경재입니다. 내일 모레 80 가까이 됩니다만은 16년 제 나이를 빼주시면 60대 초반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재 후보님 말씀 들으니까 갑자기 60대 초반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키워드 발언은 후보자별로 각 3분씩 진행되고 그 발언에 대한 1대1 토론은 후보자별로 각각 4분씩 진행됩니다. 첫 번째 순서, 네, 김경재 후보님입니다. 김경재 후보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김경재 후보님의 핵심 키워드는 대한민국 수호입니다. 대한민국 수호에 관한 김경재 후보님의 3분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을 1960년에 들어와서 올해로 60년이 됐습니다. 지난 60년 동안에 한 30년은 망명하고 기다리고 쫓기고 고난당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런 찬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가호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은 우선 저는 대한민국 자체를 수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건 다시 말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자그마한 사건을 처리하기보다는 이 체제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21세기에 맞는 번영의 계획을 세우는 소위 자유민주 100년 집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생존에 위협을 주는 것이 북한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세계 평화를 가장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재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하고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국내 문제가 훨씬 더 쉽긴 합니다. 김정은을 따지기 전에 우선 내부의 김정은 추종파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여러 가지 대장동에서 피해를 보니까 흔히 하는 얘기를 반대파에 대해서 봉고파직하고 위리안치시키겠다는 그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스스로 봉고파직을 거부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사직에서 물러나지도 않고 그리고 상대방 반대하는 비판하는 사람한테 위리안치 귀양을 시키겠다는 이런 건방지고 오만하고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로 봐서 이재명을 잡을 사람은 이 김경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관점에서 저를 보아주시고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범법을 하는 사람을 철저하게 잡아야 합니다. 특히 식품 그리고 이 부동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범법을 하는 사람은 그의 생애의 마지막 부분을 감옥소에서 보낼 각오로 철저한 법치를 지키겠습니다. 원전을 다시 개발하겠습니다. 세금을 내리겠습니다. 국방을 철저히 해서 감히 김정은이가 우리에게 큰소리 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는 철저한 한미동맹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세대를 끌어갈 새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개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재 후보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수호라는 키워드를 들고 이에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각 후보자 간 김경재 후보님의 발언에 대해서 토론이 이어질 것인데요. 후보자 간 주어지는 시간 4분입니다. 지금 사회자 입장에서 좀 후보자님들께 당부를 드리자면 국민혁명당의 하나의 좀 걱정되는 점은 이 네 분의 후보자가 모두 너무나 돈독하신 관계라서 서로 공격을 안 하시고 토론을 적극적으로 안 하실 우려가 제기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선거관리위원으로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중에서 후보가 되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해 주시고 철저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이어서 4분의 제한 시간을 갖고 고영일 예비후보님의 김경재 후보님의 키워드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우선 그 김경재 후보님에 대해서 대한민국 수호라는 얘기를 가지고 나오셨고 거기다 구체적인 이뭐 공약이라고 나온 부분이 바로 식품 부동산 범법자 처벌 그리고 원전 개발, 국법 철저, 외교 한미 동맹 강화, 교육 개혁 이런 부분을 들고 나오셨는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 공약은 지금 보이지 않는데 먼저 이제 원전 개발과 외교 한미 동맹 강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원전 개발을 한다는 것인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외교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강화하겠다는 내용인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일단 안 보이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식품 부동산 범법자 처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식품 부동산 이와 관련된 부분은 민생 경제와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이고 식품 부동산 이런 민생 특히 이 자영업자와 관련된 부분들을 현 정부가 이 자신들의 실책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쪽에 책임을 전가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게 바로 이 식품업자들 그리고 부동산 업자들을 때려잡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처벌하는 게 아니라 강화해서 범법이 발생하지 않는 방향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현 정권과 이 차별이 없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교육 개발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분으로 교육을 개혁할 것인지 근데 뭐 전교조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중민주주의적 교육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본인의 어떤 내용이 공약과 관련된 실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마지막으로 자유민주주의 100년 집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자체만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100년 계획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이런 의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제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고영일 후보께서 김경재 후보님 발언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문제 제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바로 김경재 후보님의 이에 대한 답변 시간 4분 부여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4분 할 수 있습니다. 네. 질문을 안 해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3분 동안 그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당 4분입니까? 저는 이제 합쳐서 4분인 줄 알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공격만 하다 끝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십시오. 예. 우선은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그 해법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3, 4분 동안 그걸 제가 설명 다 할 수가 없고 나중에 또 구체적인 토론을 할 때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원전을 하지 못해서 수많은 문제가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선 전력비가 전기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도 지금 에너지 시비가 많이 걸려 있고 이러기 때문에 원전을 현명하게 유용하게 세계 제1의 원전 기술을 가지고 유지하면서 에너지의 새로운 자원을 탐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하고 생각하고요. 세금 문제는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부동산 문제에서 자꾸 25개의 제도를 만들었으면서도 그게 제대로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것은 세금이 오르면 자기들도 많이 뜯어간다고 생각해요. 정부에서 뜯어가고 딴짓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기 위해서 세금, 예를 들면 부동산 세금뿐만 아니라 무슨 상속세나 이런 것을 대폭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기가 활성화된다고 생각하고요. 국방 문제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미 간의 갈등과 충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게 잘 안 되면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교 문제는 앞으로 적어도 50년, 100년 동안은 한미 동맹의 기반 위에서 모든 것을 짜지 않으면 우리가 중국과 북한의 그 침공, 특히 러시아 침공까지를 막을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교육 문제는 뭐 간단하게 요새 그 뭐 조국이 사태부터 벌어지는 수많은 그 수시 입학 때문에 벌어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옛날식으로 시험을 봐갖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세한 문제는 시간이 있으면 얼마나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릴 전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남았죠.
네, 남았습니다. 제가 그 나쁜 짓 결정적으로 국민에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에게 범법 정의를 엄격하게 처리하고 그 사람들이 하여간 50년 뭐 100년 아니면 라이프타임 종신형을 해가지고 아예 잘못을 저지르면 걸리면 이젠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삶이 불가능하고 감옥소에서 살아야 한다. 이것이 미국에는 철저합니다. 미국은 특히 식품위생법 처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조그만 거 잘못하면 50년씩 받아버려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말이죠. 무슨 법을 해도 조금 있다가 몇 년 있으면 멀쩡한 놈들이 또 돌아다녀요. 사면을 막 시켜. 이러면 법에 위신이 안 서는 거예요. 적어도 국민의 먹거리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 그리고 요새 보세요. 법률 한다는 사람들 법조인이어서 얘기하기 쑥스럽습니다만 이재명의 대장동 거기에는 토건업자들하고 그와 관련된 검사들, 판사들, 변호사들이 얽혀서 만든 일종의 카르텔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사의 경우에도 이런 것이 걸리면 그때보다는 완전히 변호사를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거 조금 있다가 나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어떤 종류의 범죄에 가담하면 잘못하면 나는 생애를 망친다는 걸 보여줘야. 그래야만 법치가 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이재명의 봉고 파직 위리 안치가 아마 몇 년 후에 본인의 어떤 처지를 예견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네, 김경재 후보님의 고영일 후보님에 대한 그 발언이 있었습니다. 방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지금 기본적으로 질문을 하는 후보자의 시간은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과하게 질문이 된다거나 아니면 논점에서 벗어난 질문을 한다거나 너무 늘어진다거나 하면은 사회자가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 해당 후보자가 4분의 시간 제한을 받고 통틀어서 4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카운트는 답변자의 시간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중간에 질문을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질문 시간은 마찬가지로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네. 이어서 이명규 후보님의 그 김경재 후보님의 키워드에 대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그 김경재 후보님 연륜과 경륜도 높으셔서 그 질문 드리게 돼서 매우 즐겁습니다. 대한민국 수호라는 키워드 말씀해 주셨고요. 아주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질문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북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 실천 방안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노동개혁 분야에 대한 언급이 빠지셔서 과연 이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을 어떻게 혁신하실 수 있을 것인지 그 말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유력 경선 후보라고 되어 있는 이재명을 타격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는 오히려 본선 경쟁력은 이명규 후보가 더 있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본선 경쟁은 누가 된다고?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명규 후보님이 더 적임자다라는 네, 리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네, 김경재 후보님 말씀하시죠. 네, 4분 카운트 시작하겠습니다. 예. 북한을 가장 큰 위협이라고 생각하는 저희 입장에 이명규 후보가 동의해 준 것은 당연하고도 감사한 일로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책을 50년 공부하면서 꾸준히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습니다. 네네. 그렇다고 제가 대한민국 최고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1999년 11월 6일부터 13일 동안 20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인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하고 평화 협상을 좀 하려고 하는데 북한 문제가 좀 제대로 어떻게 되는지 이 사람들 그 종자를 잘 모르겠다. 가서 좀 자세히 알아보고 솔직하게 나한테 얘기해달라.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그때 북한이 우리에게 큰 규모의 현금 지원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핵무기를 만드는 자금으로 쓰여진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돌아와서 대통령한테 청와대에 들어가서 단독 회담을 하면서 선생님 이것을 돈을 드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오랜 인연이 있어서 뭐 대통령 각하님 그렇게 안 부릅니다. 선생님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시간여의 논쟁이 벌어졌어요. 논쟁이 벌어지니까 감히 네가 무슨 대통령하고 논쟁을 하냐 할 수 있지만 오랜 관계 때문에 그 양반이 미국에 2번이나 그 망명을 당할 때 제가 수발을 해주고 하기 때문에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기서 결렬이 돼서 사실은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 얘기 꼭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당시에 통일부 장관이 임동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 저 왔다 갔다 하면서 수발을 다 해줬어요. 아마 갔다 와서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지도 모른다 하고 하는데 그건 자세히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깨고 제가 김대중 대통령과 결별하고 그 후에 6년 동안의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그야말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북한 문제만큼은 제가 핸들할 자신이 있는데 북한은 절대로 우호적이고 유연한 태도로는 불가능합니다. 북한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무력과 강력한 국민의 단합이 있어야만 김정은이가 구부리고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김정은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고난받는 2,400만 많은 주민들의 그 고난을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돌아와서 제가 한 6개월 동안은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밥을 먹다 울컥해져요. 하도 그 가난한 사람들의 면면을 봐서. 그래서 반드시 북한은 제가 자유총연맹 총재 했던 것처럼 우리 자유민주주의로 북한을 해방해야 합니다. 이게 자유통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북한 문제만큼은 제가 옛날 신라 때 고구려를 들어가서 삼한통일을 했던 김춘추처럼 제가 감히 제2의 김춘추가 되고자 하는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노동개혁은 무조건 민노총은 잡아야 합니다. 민노총이 대한민국을 움직여요. 문재인을 다 움직여요. 뭐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민노총과 정교조를 확실히 우리의 교육과정과 노동 현장에서 확실히 제거함으로써 노동의 평화, 산업의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명규 변호사께서 본선 경쟁력은 뭐 자기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야망은 좋죠. 그렇게 되기를 또 좋으면 제가 그렇게 되면 열심히 제가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주지시켜드리지만 지금 키워드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김경재 후보님께서 키워드와 연관해서 공약을 설명하셨기 때문에 그 공약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검증이 제한된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다른 후보자께서 본인이 가장 핵심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바로 키워드다. 근데 그것을 공약과 연계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이야기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후보님들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이 토론의 취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본철 후보님께서 다시 토론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김경재 후보님, 저는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수호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있을 겁니다. 외부 세력이 있을 거고 또 내부 세력이 있을 겁니다. 외부 세력은 분명히 북한 김정은 체제고 내부 세력은 종북 주사파들이겠죠. 자, 그렇다면 먼저 내부 세력은 대한민국의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과 유교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있던 좌익 세력들을 거의 척결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혁명을 이룩했고 대한민국의 번영의 기틀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 없어졌던 이 종북 주사파들이 87 체제 이후 부활했습니다. 그 후에 40년간 대한민국에 뿌리박고 70년의 뿌리의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청년들의 마지막 그 부모 세대인 우리가 마지막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종북 주사파를 우리가 피를 흘려서라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그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북한 핵무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북한 핵무기는 폐기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폐기는 대화와 협상으로 폐기하겠다고 거짓말을 해왔습니다. 분명히 북한 핵무기는 폐기 안 한다. 북한은 개혁 개방을 하지 않는다. 북한은 적화 통일 포기하지 않는다. 이 세 가지의 북한의 목표를 우리는 눈을 감고 무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의 핵무기 관련해서 그 이유가 여태까지 전문가들이 이론을 전개해왔습니다. 첫째, 회피이론 또는 지렛대 이론, 보험이론, 그 다음에 시간 벌기 이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중에서 지렛대 이론이 가장 큰 타당성이 있는 과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핵무기 폐기나 핵무기를 관리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의 이런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편안히 번영의 길로 갈 수 있는지 대통령 예비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시원한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질문. 제가 이 국제 정치나 외교 문제에 대해서 하도 오래 접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이 저에게 답변이 잘 될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이 익숙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사파들이 대한민국 사회를 근본으로서 흔들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믿기 어렵지만은 지금 이재명 후보 세력의 배후에 가장 강력한 주사파가 또아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인영이나 무슨 임종석이나 하는 전대협 세력이 많이 물러가고 사실은 한총련을 중심으로 한 세력이 이재명 세력에 휩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정법 과거 완료로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대권을 잡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그 순간부터 주사파 나라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라도 이 사람의 경제적인 부정부패 그 여부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이재명은 막아야 합니다.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데 세상에 지금 탈레반을 정화시키지 못해서 20년 만에 천하의 가장 강대국인 미국도 아프가니스탄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거의 비슷한 정도로 김정은을 처리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사건입니다. 그만큼 어렵고 난해하기 때문에 남한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 사회 개혁을 일으키겠다는 사람은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사람은 더 잘 무장되고 지혜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정은 체제의 내부 균열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상당한 코로나도 전염되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의 사상자도 있고 그런 얘기가 이를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에도 김정은이 가짜를 세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금 권력 체제가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지금 뻥뻥 서는 초음속 탄도미사일 그걸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벌벌 떨지 마십시다. 요새 한미 연합사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 요격이 가능하다. 그걸 믿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김정은이가 악랄하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만든 핵무기로 동족인 남한에다 그걸 떨어뜨려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천 년으로 인류가 갈지를 모르지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하고 더러운 사람이 될 거예요. 동족에게 핵무기를 던진 사람. 아니 미국은 일본에 던졌어. 근데 북한에는 김정은이는 남한의 서울이나 대구나 부산에 때렸어. 그러면 그거 버티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안심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를 믿어주십시오. 제가 그 해결할 자신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 남았죠? 꺼진 줄 알고 제가 얼른 수도권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신다면은 김정은이도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제안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2,400만의 북한 동포를 같이 쌓고 눈물 흘린 재해를 통해서 김정은 같은 사람은 다 지나가고 그 압도적인 북한 민족의 힘으로 팍스 코리아나 21세기의 한민족 시대를 여는 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짧아서 얘기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계획은
본선 경쟁에 나가서 또 발표해야 할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어떤 경우라도 북한은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자손들에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린 씨앗을 우리가 거두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